졸업생이 쓴 적 있어? 어디 가을 사진 가을에 치고 가지고. 다음은 아까 소개시켜줬던 28회 동물입니다. 지금 직함이 꽤 많아가지고 직접 하시기로 하고,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캐나다 동양의학 살리기 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우리 한명준 28회 동물이 인류의 속생법에 대해서 40분 동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강의 길게 하지 못했어도 한 20분. 사랑을 원하는 여자와 같은 거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계산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판 자체가 어려운데 내가 집중해서 강의를 하는데 핸드폰 따랑 받든가 아니면 잠깐 기다려 뭐 지금 강의 중인데 이러든가 그러면 이게 분위기가 확 깨져갖고 이게 부드럽게 나가질 못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모르시죠? 안 돼요. 아세요? 그럼 하여튼 그러면 핸드폰 꺼주시고 그러면 하여튼 왜냐면 머리가 좋아서 몇 사람을 낳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은 다 조선족이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중국 길림도에 현 교수라는 한국 조선족이 있었어요. 근데 현 교수 물리학과 교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물리학과의 최고의 권위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병이 걸렸어. 병명은 알 수 없어. 심장이 있는데 이 심장이 스파크가 일어야 움직이잖아. 근데 한 번씩 멎는 거예요. 근데 부정맥도 아니고 빈맥도 아니고 그냥 딱 멈춰버리는데 그게 한 1분 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6개월 전에 똑같은 병으로 친구 부인이 다 망가지거든요. 그럼 인체도 좌우가 대칭되어 있으면 눈도 두 개로 대칭되어 있고 코도 대칭되어 있고 입은 하나라도 대칭되어 있고 팔도 대칭되어 있고 발도 대칭되어 있잖아요. 그럼 내 곳에 피가 가는 것이 왼쪽으로 가는 피의 양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피의 양하고 똑같아야 돼요. 선배님 맞죠? 이치적으로. 그래서 제가 요 양쪽, 우리가 여기를 만져보는 건 동맥을 만져보는 거거든요. 피가 흘러가는 양이 똑같은가를 보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위로 가는 여기 대동맥을 보는 거거든요. 이 대동맥가 만약에 4개 중에서 하나가 틀리다고 한다면 한쪽이 이렇게 크게 가고 한쪽이 작게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쪽에 이렇게 피가 많이 가면 뇌혈관이 이렇게 넓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뇌혈관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뇌출혈이 되는 거고, 한쪽에 피가 너무 조금 가잖아요. 그러면 산소 공급이 안 되잖아요. 이게 뇌졸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면 원인은 한 가지인데 병은 지금 2가지 종류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원인은 한 가지니까 한 가지로 병을 2가지를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현대의학은 한 가지 병을 100가지로 병을 고치는 거고, 동양의학은 뭐냐면요, 100가지 병을 한 가지로 병을 고치는 거. 원인은 하나니까. 근데 원인은 하나인데 병은 몇 가지로 달라지냐 한번 보세요. 이 대동맥이 3가지로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3개. 눈으로 가는 게 있고, 뒤통수로 가는 게 있고, 입 쪽으로 가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눈으로 가는 대동맥이 커졌다 하면 이쪽 안압은 이렇게 커질 것이고 이쪽 안압은 작아질 것 아닙니까? 그럼 시력도 차이 나고 이게 너무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녹내장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안 가는 것은 기름기가 꼈잖아요. 이게 백내장이 되는 거고. 그럼 원인은 하는데 뇌출혈, 뇌졸중, 백내장, 녹내장. 현대의학은 4개를 병을 고치려면 수많은 의사가 달려들어야 되지만 나는 원인은 하나니까 한 가지로 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쪽으로는 피가 안 가고 이쪽으로는 피가 아닌 걸 많이 가니까 이게 구안화사가 되는 거고 그게 중풍이 되는 거고. 병명은 20만 가지 병명의 종류가 있는데 20만 가지를 한 가지로 고쳐. 별 문제가 없구나. 큰 병은 아니구나.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 혈관을 봤더니 이 혈관이 피가 껄쭉해. 피가 잘 흐르지 않고 무슨 마치 이게 단기가 많으면 왜 피가 껄쭉하잖아요. 물이 뻘쭉하잖아요. 껄쭉하게 흘러가는 거라. 아, 이게 껄쭉하구나. 그럼 이걸 부드럽게 해야 되겠네. 부드럽게 하려면 소금기가 필요한 거예요. 소금이란 건 뭐냐면요, 인체가 70%가 물이거든요. 물이 한겨울 되면 얼어요. 그러니까 물에다 소금을 넣으면 얼지 않잖아요. 방아수통에 소금물이.
그리고 인체도 피가 잘 돌려면 소금기가 있어야 되는데 요새 여름은요 탄산음료를 많이 먹어요. 그리고 땀이 많이 나오거든요. 탄산음료가 왜 나쁘냐면 몸에 짠기와 매운기를 희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짠기가 자꾸 없어. 우리가 훈련 같은 거 하면 소금을 먹어야 되잖아요. 땀을 많이 나가는데 소금은 나쁘다고 해서 안 먹으니까 몸에 짠기가 부족해서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짠기를 소금을 지금 티스푼으로 한 스푼뿐이 안 될 거야. 티스푼으로 한 번 먹으니까 발목 아픈 게 금방 좋아진 건데 침은 왜 났냐면 아까 네 군데 균형을 잡아주느라고 요 균형 잡는 데가 여기 있거든요. 균형을 잡아주고 그리고 발목에 이거 발목을 지나가는 기가 있어요. 기가 지나가는 경락을 침을 놔서 이걸 소통시킨 거예요. 너무 빨리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또 내가 너무 빨리 고쳤기 때문에 생길 게 없어요. 소금값이라도 내야 되는데 소금값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천히 병을 고쳐야 돈이 되잖아요. 그것이 의료진한테 들어가다 보니까 이 학문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하니 나는요 마치 병을 고치는 게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 같아요. 도저히 병을 못 고치겠습니다. 조사님은 어때요? 나는 동양의학이 마치 콩자반, 콩 하나처럼 보인다. 동양의학을 한마디로 해달라면 한마디로 할 수 있고 10년 동안 강의해달라면 10년 동안 강의한다. 환자가 오면 결과는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지. 근데 환자들을 믿게 하는 게 힘든 거죠. 그런 과정이야. 그 다음에 또 한 달 후에 지났어. 그래도 한의학을 한 30년 해야 자기가 병을 못 고친다는 걸 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30년 됐거든요. 그러면 30년 공부를 했는데 난 30년도 공부를 안 했고 32살 때부터 강의를만 했는데 왜 한의학은 병을 못 고친다 그러고 이거 녹음됐나? 제가 초감각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좌안에 심을수록 논리적으로 외워서 암기해서 지식을 많이 쌓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서양의학은 보이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동양의학은 공부하는 방법이 다른데 공부하는 방법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도를 텄다고 부르는 것이지 한의학을 공부한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환자를 보고 이렇게 보고 아는 게 그걸로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맥도 초감각인 거죠. 그런 식으로 병을 고치는 겁니다. 지금 강의한 지 한 20분 됐거든요. 한번 걸어볼래요? 여러분 그건 비과학적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로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앞에 계신 선배님은 우선 머리가 이렇게 있고 하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뇌경색은 한쪽이나 두 쪽이 혈관이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래서 위로 피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위로 피가 올라가지 않을 때는 어떤 거냐면 위장에 음식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고플 때는 머릿속으로 산소 공급이 잘 되는 게 위장에 밥을 많이 먹고 공급되는 게 밑으로 다 소화시키느라고 쏠려버려요. 근데 만약에 이때 밥도 드셨고 술도 드셨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같은 거 찬 걸 좀 먹었다. 그리고 하룻밤 찬 데서 잤다. 그럼 이 머리로 가는 피가 딱 단절돼 버리죠. 그럼 뇌가 딱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고쳐지는 거예요. 선배님은 뭐 양파즙을 자꾸 드셨다고요? 양파즙은 매운맛이에요. 매운맛이거든요. 매운 것은 혈관을 축소시킵니다. 그 위장을 좁게끔 만들죠. 그 다음에 이게 매운맛이고 양파즙 푹 싸면 단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위장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량이 확 줄어들어 버리죠. 그러면 이제 뇌로 피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낫게끔 되는 거죠. 이 동양의학은 아주 초과학적인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병을 고치는 거예요.